그러니까요. 여자로 산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길래 저희가 이렇게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몇 시간을 이렇게 여자로 산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공감을 하고 웃고 참. 제일 고통스러웠던 건 이제 아이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 저는 되게 혼자 산 기간이 길어서 그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류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리 남편이어도 각자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아무리 가족이어도 어느 정도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출산을 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건 진짜 아이와 계속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내가 아니면 그러니까 걔를 케어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항상 그리고 말을 못하고 뭔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계속 함께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거. 24시간 같이.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고 싶다기보다는 제 가족을 꾸리고, 그리고 약간 뭐 정상 가족이라고 딱 엄마 아빠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뭐 그거는 땡스 투 저의 그 부모님들이겠죠. 아주 저는 저의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그 유년 시절에 아주 좋은 기억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나도 아이와 남편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리어를 정할 때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이를 양육하는 게 저의 그 주 커리어가 되는 것을 원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 커리어를 가지고 가지만 그 커리어 선택에 굉장히 큰 선택하는 그 기준이 제가 일 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저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 있는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었기 때문에 뭐 아까 초반에 지선님이 말씀하신 게, 결혼을 했는데 나는 이게 출산이 따라오더라라고 다른 그룹에서 말씀을 하셨다 그랬는데, 저는 당연히 결혼이 출산과 같이 붙어 있는 거였어요, 저한테 컨셉이. 그래서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 데서도 나의 아이의 아빠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항상 붙어 있는 컨셉이었고요. 어릴 때는 그냥 흔히 말하는 약간 그런 정상 가족을 꿈꾸는, 그래서 왠지 당연히 결혼을 하면 아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막 이렇게 오순도순한 가족이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있었는데,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임신 중절을 했어요. 그래 이제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산부인과에 앉아 있는 저는 나름 이제 저게 되게 슬픈 모드인데, 주변에 다른 임신한 분들은 너무 행복하고 이제 가족과 함께 있고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당시 남자친구가 실제로 제 전 남편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하게 결혼을 했으니까 이 남자와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겠다. 그때 맺힌 한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냥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정말 제가 아이를 낳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했던 건, 제가 이제 남자친구를 당시에 그 전 남편이 캠핑을 갔는데, 제가 캠핑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했어. 캠핑은 진짜 아이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캠핑을 가야겠다. 이게 둘만 있으니까 좀 할 거리가 없고, 밥을 먹어도 우리 둘만 먹으면 재미도 없고, 그래서 캠핑 가려고, 정말 캠핑에 데려가려고 아이를 낳겠다는 마음을 아주 강하게 가졌는데요. 그게 이제 실제로 아이를 낳기 한 5년 전이가 꽤 오래됐어요. 좀 오래 연애했거든요. 그리고 결혼한 후 아이를 정말 낳기로 결정한 시점은, 제가 이제 캐나다에 와서 제가 약간 좀 계산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계산을 했어요. 이걸 언제 낳아야 이게 학교 보험으로 커버가 되면서 비자도 되면서 얘가 시민권도 따고, 딱 계산한 다음에 날짜를 잡아가지고 우리 이때부터 한번 아이 계획을 세워보자 생각을 하니까, 저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캠핑 베이비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제 9월 말인가 10월 달에 캠핑을 갔는데 막 그때 베이비고요. 그 아이가 이제 7월생에 태어나서 캠핑 너무 좋아해요. 이제 만 3살밖에 안 되고 올해 만 4살 7월에 되는 애인데요. 벌써 예약 잡아놨어요. 그 자기 생일 때는 꼭 캠핑 데려가 달래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온타리오 캠핑 사이트 터진다길래 미리 벌써 예약 잡아놨고요. 그리고 이제는 작년부터는 제가 전 남편을 보내버린 이후로 이제 저와 아이와 저희 친정엄마의 캠핑이 시작됐는데요. 그게 저희 엄마가 정말로 일꾼이시고 원래 텐트는 원래 제가 쳤거든요. 그래서 정말 더 편안하게 물론 아이들 때문에 힘들지만 네, 그냥 캠핑 베이비고 캠핑 때문에 나왔고, 네, 그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생각하던 정상 가족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더 행복한 캠핑이 되기 위해서 말이 정리가 안 되네요. 네, 캠핑 때문에 나왔습니다. 반항성 남포 증후군이라고 아시죠? 제가 이제 그거라는 거를 그 사춘기 때 알고 그때부터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이 너는 임신이 거의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생각도 없고 사실 힘들다고 하면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랑 만났을 때 그냥 처음부터 까놓고 얘기를 했죠. 이러이러해서 나는 애가 너무너무 가지고 싶은데 전 되게 애가 가지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근데 못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남편이 그러면 뭐 시도해보다가 안 되면 뭐 입양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하고 결혼 전에 그런 얘기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연히 임신이 한동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행 계획, 뭐 결혼하고 막 놀러 갈 계획을 있는 대로 다 잡아놨다가 집에 그것도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고 입덧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왔어요. 나중에 임신 중독까지 갈 정도 같은 임신 기간 자체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여행 계획이고 뭐고 다 취소하고 지금도 남편이 그때 그걸 믿지 말고 그 다낭성 그걸 믿지 말고 방어를 했어야 된다고. 뭐 그렇게 미라클하게 의사 선생님. 저는 진짜 부끄러운데 몰라서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 아이가 3명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화장실에 딱 갔다가 내가 이렇게 용감했구나. 어떻게 3명을 낳았지? 이게 그때 딱 현실에 느껴지고 내가 3명의 아이가 있다는 게 3명 다 낳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떡하지? 세상을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어떻게 애들이 3명인데 이거 어떡할 거야? 이런 생각했고 사실 저는 진짜로 이렇게 좀 결혼 딱 해가지고 약간 하여튼 좀 말하기 좀 그런데 이렇게 잘 못해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성관계를 해보자 하다가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뭔가 약간 그 임신이 되게 미스테리하게 왔어요. 저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정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애가 생겼고 정말 세 번째는 정말 여러분한테 안 믿으실 수 있는데 세 번째는 제가 살짝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나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쳤어 그랬는데 이렇게 생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 그 기간에서 다행이다 이랬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생리를 이미 했는데. 그래서 제가 산부인과 가서 너무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생리를 했는데 임신이 됐다 그랬더니 그 산부인과 선생님이 이 과학이 증명하지 못한 마지막 어떤 부분이 임신과 출산이래요. 근데 2%의 그 세계의 여성 중에 2%의 여자들이 수정이 된 다음에 생리를 하고 임신이 된대요. 근데 너는 2%의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3명이 대단. 정말 그래서 임신이 됐어.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우리 엄마도 저한테 애 더 낳지 말고 그냥 네 인생을 살아라. 맨날 그런 사람이거든요. 원래 결혼은 너 하지 마라 했다가 결혼했으면 애 낳지 마 했는데 애 또 낳으니까 이제 그만 낳아 막 이랬는데 둘 낳고 또 셋째 엄마 또 임신해서 근데 나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러이러했는데 2%에 내가 들었대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나도 그 2%였어. 그리고 그래? 그때 또 알고 보니까 우리 큰언니도 그 2%였던 거예요. 그 둘째 언니만 결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여자 모두 100%그 2%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그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애가 3명이더라. 그래서 저는 정말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몰라가지고 그냥 막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아이가 3명 생긴.